손주를 보러 오지 말라는 아들의 진심. 아들은 아주 평범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바쁘죠? 이제 손주 보러 자주 안 오셔도 돼요. 그 말은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늘 환하게 반기던 아들이, 늘 밝게 웃던 손주가 떠오르는 집. 그 집에 내 발걸음이 더는 필요 없다는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현관에 서서 신발을 신었다가 벗고 다시 신었다가 벗고 결국 아무데도 가지 못한 채 거실에 멍하니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머니의 시선. 저는 올해 62, 평범한 엄마이자 할머니입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에게 맞고 오면 밤새 눈물 삼키던 날도 있었고, 아들이 대학원 등록금 걱정할 때 서러움 삼키며 공장 야간 근무를 나가던 날도 있었죠. 저는 늘 주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적어도 내 정성만은 아들에게 넘치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온 이유였고 외롭지 않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그 손에 안겨온 작은 아이. 제 손주. 그 아이는 제게 인생의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관계의 시작 할머니가 되는 순간, 손주가 태어난 날, 저는 병원 복도를 거의 뛰다시피 달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그 눈빛엔 기쁨과 감동이 함께 묻어 있었죠. 엄마, 아들 낳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작은 손, 이렇게 작은 숨결. 너무 사랑스러워서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 집 복덩이야.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젊어진 것 같았고 삶에 새로운 이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산후조리 중이었지만 몸이 약해서 오래 안으면 손목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레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해줄게. 손주는 부모가 키우는 거지만 할미가 도울 수 있을 땐 도와야지.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들이 어릴 때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잘 되면 엄마 좋은 데만 모실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살아온 아들이었지만 세상살이가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일상의 변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2번, 3번. 마지막엔 거의 하루 걸러 하루였습니다. 아들은 고마워했고, 손주는 저만 보면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손주를 안아보면 마치 제 어릴 때 아들을 다시 안는 느낌이었습니다. 조그만 손이 제 옷깃을 잡고 작은 입으로 이름도 아닌 에에 하며 웃어주는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걱정도 잊히더군요. 그래서 힘들어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허리가 쑤셔도, 손목이 욱신거려도, 무릎이 시려도, 손주의 웃음 한 번이면 그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종종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엄마도 쉬셔야죠. 하지만 그 말이 그냥 걱정이라 여겼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고마움의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던 건지. 갈등의 씨앗. 어느 날 저는 김치를 담가서 가져갔습니다. 손주도 먹고 며느리도 먹고 아들도 좋아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먹는 스타일이 좀 달라서요. 김치는 잠깐 쉬어 가셔도 괜찮을까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음식 솜씨 하나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살아왔습니다. 김치는 제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입맛에 안 맞는구나. 내 김치를 부담스러워했구나. 내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운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름 모를 서러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다음 날까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해의 흔적, 그 후로부터 며느리의 작은 표정 하나, 말 한마디 하나에 제가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조금 피곤해 보이면 아, 내가 와서 피곤하게 만든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들이 조용하면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손주가 보채는 날에는 내가 낯선가 나 때문인가? 하며 혼자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저 혼자 만들어낸 오해가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그날 아들의 전화,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반쯤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다 말고 휴대폰 화면을 보는데 아들의 이름이 떴습니다. 엄마, 요즘 바쁘시죠? 가끔 손주 보러 오시는 거 잠시 쉬셔도 될 것 같아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이런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제가 짐이 되었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식탁 불은 계속 켜져 있었지만 저는 냄비 앞에서 숟가락 하나 들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 한 질문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다음 날 저는 며느리 집 앞까지 갔다가 현관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만 하면 손주가 뛰어나와 안길 텐데 그게 너무 보고 싶은데 손가락이 초인종을 향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오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 혹시 오해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오면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혼자 이유를 붙이며 그저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데 쓸쓸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숨을 쉬려고 해도 한숨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면. 그리고 그 주말 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잠깐 시간 돼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말하려는 건가? 앞으로 오지 말라고 확실히 말하는 걸까? 며느리가 불편해한다고 말하려는 건 아닐까?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 놓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을 만나러 나가는 길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떨림에 한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아들이 어떤 말을 꺼냈는지, 그 말 뒤에 어떤 진심이 숨어 있었는지는 만남 준비. 아들이 주말에 만나자고 한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파운데이션을 펴바르는데 손이 자꾸 떨려서 2번, 3번이나 덧칠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떨려? 그냥 아들이랑 밥 먹는 건데.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진짜로 멀어지려는 얘기면 어떡하지? 며느리랑 상의해서 나를 덜 보려고 하는 건가? 내가 부담이었나? 결국 아무리 마음을 다독여도 불안한 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고 수십 번이나 옷을 꺼냈다가 넣고 다시 꺼내기를 반복했습니다. 좀 얌전해 보이는 게 좋겠지? 아니야, 기분 좋게 보이는 게 낫나? 옷 하나 고르는 일조차 이날따라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결국 무난한 브라운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데 마치 오늘이 어떤 판단을 받는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페에서의 재회. 약속 장소는 집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주말임에도 사람이 많지 않아 작은 클래식 음악이 천천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앞에서 커피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표정이 무겁진 않았지만 어딘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요. 그 말에 저는 억지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기다렸지? 차가워졌겠다. 제가 앉자마자 아들은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몇 번이나 위치를 바꾸듯 컵을 돌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해졌습니다. 아, 어려운 말을 꺼내려고 하는구나. 아들은 결국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 엄마, 요즘 많이 힘들지 않아요? 그 말은 매우 부드러웠지만 제 가슴을 파고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힘들다니? 무슨 말이야? 엄마가 손주 맡아주느라 허리랑 무릎도 아프고 지난번엔 손목도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래. 애 봐서 그런 거 아니야. 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걱정을 부정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말을 더 강하게 꺼낼까봐. 아들은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엄마, 저 그 말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제 몸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과거 회상. 아들의 어린 시절.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레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어릴 때 기억나요? 제가 아플 때마다 엄마가 밤새 간호하던 거. 그 말에 제 머릿속에 오래전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열이 39도를 넘어서 아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던 날, 찬물에 수건을 적셔 머리에 올리고 팔 베고 우리 아들을 밤새 붙잡고 울던 날, 아들은 말했습니다. 그때 난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말도 못했죠. 내가 아프니까 그대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손주랑 있는 엄마를 보면 그때 엄마 모습이 떠올라요.
내가 어릴 때처럼 엄마가 다시 지쳐가는 게 보여서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속사정. 아들은 며칠 전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김치 가져다 주셨을 때 사실 며느리가 좀 피곤했어요. 산후 우울감이 약하게 오고 있어서 엄마한테 어떻게 맞춰드려야 할지 조금 부담도 느꼈대요. 그 말에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우울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지만 예민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그래서 엄마 김치 맛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먹기 힘들다고 말한 거래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날 며느리의 말투와 표정이 전혀 다르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나를 거절당한 줄 알았는데 사실 며느리는 자신 감정을 지키려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 이해한 걸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의 고백.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요. 엄마가 일부러 도와주려고 진짜 진심으로 온다는 거.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렇게 헌신해온 세월, 나 때문에 젊은 날 다 바친 거 너무 잘 알아요. 아들은 잠시 숨을 삼키고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그러지 않았으면 했어요. 엄마 인생을 또 누군가의 육아에 쓰지 않았으면. 그 순간 저는 그제서야 아들의 진심 한 조각을 조금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내가 있는 걸 부담스러워서 나를 찾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내가 또 희생하게 될까봐 그게 걱정됐던 거였습니다. 숨겨왔던 갈등. 하지만 아들의 말이 전부 위로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전화로 말하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생각은 해봤어? 제가 그 말을 꺼내자 아들은 놀란 듯 제게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혼자 삼켜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엄마는 아들 집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온 적도 있어. 아들은 그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짜요? 응. 초인종 누르기가 무서워서. 아들은 눈을 크게 뜨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 집을 드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선을 넘지 않으려 했는지. 어머니의 흔들림. 엄마는 내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내 집에 부담 주는 것도 싫었고. 말을 하다 보니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은 따뜻한 눈빛으로 내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카페 한복판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그 순간, 아들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들의 진심. 엄마. 엄마는 내 짐이 아니야.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아들은 손에 힘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다만, 엄마가 너무 무리하니까 그게 걱정돼서
딱 그거 하나였어. 저는 놀랐습니다. 나 엄마 없으면 진짜 안 돼. 근데 엄마가 아프면 나도 마음이 너무 아파. 그 말은 아주 작게 흘러나왔지만 엄청난 무게로 내 가슴을 때렸습니다. 아들이 내게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내가 싫어서 거리를 둔 것도 아니고 며느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아프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은 너무 따뜻했고 너무 아팠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면 민망할 것 같아서 애써 고개를 숙였지만 손등에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 눈물을 보고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 울면 나도 울 것 같단 말이야. 그 말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오해, 서러운 감정, 혼자 흘렸던 눈물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관계의 전환점. 아들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엄마 쉬고 싶을 때는 쉬고 오고 싶을 때 오면 돼. 근데 우리도 엄마를 챙길 수 있게 조금 여유를 줘요. 그 말은 어쩌면 아주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제겐 큰 위로였습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고 나를 멀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이었을 뿐. 그제야 가슴 깊은 곳이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카페를 나서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잠깐 들릴래요? 손주가 엄마 엄청 찾았어요. 그 말에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엄마한테 말하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어. 저는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뭔데?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며느리도 엄마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은 다시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이야기의 마지막 진심, 며느리가 숨겨왔던 감정은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실 며느리도 엄마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는 그 한 문장을 들은 순간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가 나에게 말을? 순간 온몸이 굳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힘들었다는 이야기?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들은 조심스레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진 마. 며느리가 엄마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동안 말 못한 게 있어서 그래. 말 못한 것, 숨겨왔던 것, 부담스러운 것, 속상한 것, 수많은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엉키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와 마주 앉아 그 속마음을 들어야 할 때라는 걸. 아들은 제 손을 가볍게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요. 걱정하지 않게 내가 옆에 있을게. 나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느리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재회. 집 문 앞에 서자 심장이 2배 속도로 뛰었습니다. 손톱을 꽉 쥘 만큼 주먹을 쥐고
아들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표정은 밝으면서도 어딘가 힘겹고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만 보고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며느리는 먼저 인사를 꺼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며느리는 미안한 듯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혀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눈치를 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긴장 속 거실. 거실에는 아들이 미리 준비해 둔 듯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내 앞에 앉자마자 양손을 모아 살며시 쥐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마음을 먹고 이 자리를 만들었을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없이 숨을 골랐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머니, 저 죄송했어요. 그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미안해? 며느리가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상냥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오시는 게 부담스러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럼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를 잘 맞이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 말은 내 가슴을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힘들어서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억눌렀던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산후 우울감의 진실. 어머니, 저 사실 산후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뭐? 너 그동안 그런 힘든 걸 며느리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힘든 건 알면서 걱정하게 만들까봐 말을 못했어요. 그랬구나. 어머니가 오시기만 해도 저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만 힘이 없어도 표정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어머니께서 오해하실까봐 그게 더 두려웠어요. 그 말은 나를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그동안 입을 닫아야 했던 한 여자의 외로움과 부담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 하나하나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아이, 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나를 싫어해서 거리둔 게 아니었구나. 그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고백. 며느리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간식이나 반찬 가져오실 때마다 저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죄송했어요. 왜? 전 잘하고 싶은데 몸이 버텨주지 않으니까 어머니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힘조차 없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그날 며느리의 표정이 나를 거부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며느리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요. 엄마가 없는 사람이라 어머니가 가까이 와주시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 말은 내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들의 숨겨진 고통.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저는 놀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훨씬 성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쪽엔 산후 우울감으로 무너져가는 아내가 있고, 한쪽엔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애써 조심하는 모습이 있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둘 다 지키고 싶어서 어떤 말을 해도 누구는 상처받을 것 같았어. 아들은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로 너무 짧게 말했어. 그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은 우리 둘 사이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감정의 폭발. 그 순간 고개를 들던 며느리가 작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께 상처 줄 생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그 말에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다가가 며느리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한테 요구한 것도 없고, 도와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내가 괜히 오해해서, 너 힘든 걸 제대로 못 봐줘서, 며느리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엄마가 되어주세요. 저는 정말 그게 필요했어요. 그 말은 내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 할게. 너 이제 혼자 아프지 마. 그리고 아들은 우리 두 사람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한순간에 완성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관계의 재정립.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예전처럼 하지 말자. 엄마도 힘들면 말하고, 아내도 힘들면 말하고, 그리고 저를 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의 시간을 살아도 돼. 그 말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께 부탁드릴 때 부탁드리고, 어머니도 오고 싶을 때만 오세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제일 좋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상처 주지 않겠다는 약속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엔딩. 손주가 방에서 뛰어나와 내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다. 그 작은 목소리에 모든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부담 없이 와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며느리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말의 정체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진심은 부탁이에요. 부담 갖지 말아주세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소파 위에서 겹쳐졌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렇게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이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말 못한 게
한 가지 더 있어. 나는 다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데?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한테만 말하려고 했어. 우리 지금 큰 결정을 앞두고 있어. 그 결정을 듣는 순간 나는 다시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들의 말에 따라 며느리가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손을 꼭 맞잡고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어머니께 너무 고마웠어요. 그 말이 너무 뜻밖이라 저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도 눈물도 아닌 그 중간 어디에서 머무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산후 우울감 때문에 제가 저를 잘 못 챙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김치 가져다 주시고 얼굴 한번 보고 가시고 그게 너무 따뜻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며느리가 나를 부담스러워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감사하다고 표현을 못했어요. 정작 입 밖으로 나오는 건 퉁명한 말투뿐이고 그게 너무 죄송했어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가볍게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날 며느리가 내게 건넸던 조금 투박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거절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려던 그녀만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손주를 어머니만큼 사랑해줄 사람은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제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 그걸 표현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얼얼하게 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힘들까봐, 저는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우리는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끝내는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자주 보고 자주 이야기하면서 지내요. 누가 뭐를 힘들어하는지 서로 말 안 해서 생긴 일이잖아요. 저는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작은 손이 제 다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손주가 방긋 웃으며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왔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 무엇인가가 툭 하고 풀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은 우리 세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오해마저 조용히 녹여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담 가지지 말고요. 힘들면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 편하게 지내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엄마. 이제 우리 서로 걱정만 하지 말고 말해서 풀자. 엄마가 힘든 것도 우리가 힘든 것도 그냥 솔직하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그러자.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속마음을 숨기던 가족에서 서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을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며 저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게 가족이지. 멀어질까 무서워서 말을 숨기던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들을 수 있는 지금이. 저는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손주를 보러 가고 아들의 집을 드나드는 일이 내 역할이라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제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고 며느리는 제게 고맙다고 더 자주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담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으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주가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와. 그 웃는 얼굴을 보며 저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그럼. 할머니 내일도 올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은 때때로 어색하고 서툴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결국 돌고 돌아 만나게 되는 곳은 진심이라는 한 지점이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꼭 잡아드릴게요. 제가 앞으로 전할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